부부 상담을 오면은 이제 부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개인적인 어떤 병리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내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는 상대방이 좀 병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무조건 성격적인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마음을 열기가 좋습니다. 지금 구구님이 외도 상담은 부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아니요. 개인적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함께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내 치료만으로도 완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단 외도 상담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먼저 와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같이 오시면 좋죠. 그것보다 일단 혼자 오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담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상담 속에서 제가 찾는 거는 두 분이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가 주된 목표예요. 부부가 내 반쪽이라는 명목으로 네가 나와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네가 있으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있으면 네가 편안한, 각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가장 편한 관계가 돼야 그 부부가 오래 갈 수 있어요. 물론 유머 코드가 비슷해서 함께 웃는, 함께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티키타카가 된다고 표현하죠.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편안하면 웃음도 더 자유로워요. 근데 이게 나만 편해서는 되지 않죠. 물론 나는 너무 편한데 한 명은 너무 불편해. 이렇게 되면 한쪽에서 이제 반란이 시작돼요. 제가 상담하는 사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결혼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부족한 게 없었다. 20년간.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상대 배우자는 외도를 했을까? 물론 그 사람의 결핍이 가장 큰 이유고, 그 관계 속에서의 문제는 이 사람한테 너무 맞춰주면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나를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외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너무 억압돼 있는 생활이었다라고는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한 달이 넘게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왜 죽고 싶어요? 이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싶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내가 너무 잘 살고 싶어서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는 정도도 괜찮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거다라고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죽고 싶은 생각에서 좀 나오실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형태가 괜찮은 삶이라고 스스로 믿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 가만 생각해보면 어제 죽은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삶을 좀 감사하게 여겨줄 수 있는 생각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도 충분하다고 스스로 받아줘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잘 살고 싶어서 죽고 싶어지거든요. 내가 그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는 것도 충분하다고 믿으면 죽고 싶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죠. 저도 2달 전에 살 시도해서 응급실 갔다 왔어요. 손목에 흉터. 애들이 볼까봐 미안해요. 그쵸? 저도 우울증 심각했을 때 저도 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30대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너무너무 내 삶에 대해서 나를 사랑해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얼마 전 이혼하기로 한 후 처음으로 아이 친구들 가족 모임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다들 화목한 가족들 틈에서 우리 아이만 아빠 없는 아이가 된 것 같아 집에 와서 혼자 엄청 울었어요. 이런 일 당했다고 그런 자리 피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나갔다가 아이랑 저 둘 다 상처만 입고 왔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겠죠? 고생이 정말 많으셨네요. 저도 감사할 일은 아이들 뿐이에요. 근데 닥터님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피하고 싶지 않아서 당당하게 나갔는데 사실은 당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혼을 한다고 아빠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화목한 가족들 틈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너무 화목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 몰라요. 그 집 마당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집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당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본인한테 책임을 씌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진짜 없죠. 근데 엄마가 이혼으로서 당당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기죽어요. 제가 결혼 생활할 때 외도 문제 말고 이혼을 생각한 적이 종종 있었어요. 이혼을 왜 생각했었냐? 애 아빠가 애들한테 폭력적일 때, 아, 이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만큼은 이혼을 결심하고 또 결심했었어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분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폭력적이신 분이셨거든요.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때리는 게 너무 싫어요. 맞고 자란다고 잘 크는 거 아니거든요. 잘 컸다는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잡는지 모르지만 매 맞는다고 아이들이 바르게 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르지 못하게 크죠. 자기 성질대로 애들한테 할 때 저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 분이 이혼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나쁘게 각인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이들한테 해롭거든요. 불륜이 행복하냐고 가끔 불륜을 한 커플들끼리 살면 행복하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슬아슬 고개 넘을 때는 스릴 있고 재밌지만 그게 본인들의 일상이 돼버리면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그러고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 위주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똑같아요. 연애 때랑 결혼 초반에 했는데 애 낳고 제가 어느 순간 거절하다 보니 관계도 안 하고 대화도 없네요. 애들은 잘 챙겨서 그것만 장점입니다. 내가 거절하다 보니까 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남자분들 한 3번에서 한 10번 정도 거절당하면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아내분들은 남편이 거절을 해도 조금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크기 때문에 관계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남편이 거절해도. 이런 거절의 문제에 있어서. 근데 남자분들은 집에서 하자고 이렇게 계속 했을 때 안 하면 밖에서 해요. 바람을 핀다고요. 그 사람들은 내 씨를 많이 뿌리고 싶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곳에 씨를 뿌리고 싶어 하고 내가 씨를 뿌렸던 곳에도 다른 사람이 오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의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집에서 관계를 갖는 남자도 외도를 하는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막 걱정을 하시는 게 관계를 하는데 왜 밖에서 또 하냐 이런 걸 물어보세요. 다른 거예요. 다른 여자는. 한 여자하고만 그런 관계를 갖거나 절대 바람을 안 피는 남자들은 왜 그러냐.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약속을 오래 지키는 거죠.